족집게 모의고사 시리즈를 들으면 불합격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재 전체를 짜임새 있게 만점 고득점으로 합격하도록 만든 것이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해설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어요. 57번. 전기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 의료기기는 무접지용 이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2.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둔다. 3. 흡인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을 때 보조전원 장치는 필수가 아니다. 4.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는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며 뺀다. 5. 전기기구를 세척할 때는 전기를 연결해도 된다. 정답은 2.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대상자가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둔다입니다. 흡인기를 사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정전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조전원 장치를 마련해두도록 하고요. 플러그를 뺄 때는 꼭 잡고 똑바로 빼도록 해요. 전기기구는 플러그를 빼고 세척하도록 하고요. 사진으로 비교해볼까요? 플러그는 접지용 플러그가 있고 무접지용 플러그가 있어요. 접지용 플러그 사진에서 빨간색 원을 보면 금속 부품이 있죠. 이게 접지단자예요. 무접지용 플러그를 보면 콘센트에 꽂는 금속 핀 2개 말고는 금속 부품 없이 깨끗하죠. 이번에는 콘센트를 살펴볼까요? 접지용은 빨간색 원 안에 금속 부품이 있죠. 이게 접지단자라고 하는 금속 부품이에요. 무접지용 콘센트에는 플러그를 꽂는 구멍 말고는 금속 부품 같은 게 없죠. 이 그림에서는 핀이 3개인 3핀 플러그와 핀이 2개인 2핀 플러그를 비교한 것이에요. 차이를 아시겠죠? 교재에는 의료기기는 반드시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내는 2핀 플러그를 사용하지 3핀 플러그는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재에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의료기기를 만들 때는 규정대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3핀 플러그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출용 의료기기에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적용해서 만들어요. 역시 수출용 제품도 제조 규정이 있는데요. 교재의 내용은 국내용과 수출용 제조 규정을 합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 고혈압 대상자의 식사 관리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귀리밥 베이컨 볶음 내장탕 자몽. 2. 보리밥 깻잎 장아찌 간장게장 자몽. 3. 현미 콩밥 고등어찜 시금치 나물 바나나. 4. 백미밥 오징어 젓갈 된장찌개 바나나. 5. 현미밥 삼겹살구이 새우튀김 오렌지. 정답은 3. 현미 콩밥 고등어찜 시금치 나물 바나나입니다. 고혈압 대상자는 저염식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칼륨 복합당질 섬유소는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고기의 지방 섭취를 줄이고요. 고기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줄이도록 해요. 콩류와 생선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올바른 식단이에요. 59번. 식품 보관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보관한다. 2. 시금치는 세워서 보관한다. 3. 감자는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둔다. 4. 마요네즈는 실온에 보관한다. 5. 달걀은 깨끗한 물에 비벼 씻고 물기를 닦아 냉장한다. 정답은 5. 달걀은 깨끗한 물에 비벼 씻고 물기를 닦아 냉장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물로 비벼 씻으면 표면에 보호막이 닦여버려요. 그러면 변질되기 쉬워서 행주로 살살 닦거나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하도록 해요.
달걀 보관법을 쉽게 기억해 볼까요? 턱이 가름한 사람한테 달걀형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그림에서 보듯 달걀형 얼굴은 턱이 가름해요. 그래서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쪽에 있게 보관해요. 외울 때는 달걀형 얼굴 턱 가름. 60번. 도마와 칼이 한 개씩만 있을 때 사용 순서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생선류 닭고기 육류 과일. 2. 닭고기 생선류 육류 과일. 3. 육류 과일 생선류 닭고기. 4.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5. 과일 생선류 닭고기 육류. 정답은 4. 과일 육류 생선류 닭고기. 외울 때는 과육생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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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육생닭으로 기억해 두셔도 돼요. 잘 외워지는 것으로 기억해 두세요. 61번. 의류에 얼룩이 생겼을 때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닦는다. 2. 튀김 기름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3. 립스틱은 주방세제로 닦는다. 4. 혈액은 더운 물로 닦는다. 5. 커피는 식초로 닦는다. 정답은 1.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로 닦는다입니다. 세탁 방법을 요약해 볼까요? 커피 얼룩은 주방세제와 식초를 1대1로 섞어서 세탁하고요. 커피 좋아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마시니까 밥처럼 커피는 주식이죠. 그래서 커피는 주식, 커피는 주식.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튀김기름은 주방세제로 지우고 립스틱 얼룩은 화장 지울 때 쓰는 클렌징 폼으로 지우고요. 립스틱 얼룩을 지우는 또 다른 방법은 버터 아세톤 중성세제 순서로 지워도 됩니다. 외울 때는 리퍼아제, 리퍼아제.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 그러니까 흔히 스킨 로션 할 때에 스킨을 묻혀서 닦아내고요. 혈액은 찬물로 닦은 다음 더운 물로 헹굽니다. 외울 때는 혈액찬더, 혈액찬더. 62번.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문고리는 열고 닫기 용이하도록 막대형으로 설치한다. 2. 계단을 내려갈 때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발밑에 형광등을 설치한다. 3. 현관에서 안전하게 신발을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의자를 둔다. 4. 출입문에는 문턱을 설치하지 않는다. 5. 창가마다 화분을 두어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한다. 정답은 5. 창가마다 화분을 두어 아름다운 공간을 연출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햇빛을 차단하지 않게 창가에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해요. 방문 문고리 사진인데요. 막대형 문고리가 여닫기에 편리하다고 하네요. 63번. 다음 상황에서 대상자에게 공감적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대상자. 그 요양보호사가 만든 음식이 맛있던데. 요양보호사. 1. 입맛이 너무 까다로우세요. 2. 그렇게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에는 좋지 않아요. 3. 맛은 덜해도 몸에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대로 드세요. 4. 당연히 저는 그분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게 저염식이에요. 5. 그 요양보호사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셨군요. 제가 음식 만들 때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 정답은 5. 그 요양보호사님이 음식 솜씨가 좋으셨군요. 제가 음식 만들 때 옆에서 같이 해주세요입니다. 64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 않을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몇 번일까요? 1. 이야기를 하면 반응 좀 하세요. 2.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3. 바쁘니까 지금 잘 들으세요. 4. 내가 선생님 이야기에 아무 반응하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지 생각 좀 해보세요. 5.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답답하고 걱정돼요. 정답은 5. 잘 전달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답답하고 걱정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을 요약해 볼까요? 시험에 나 전달법이 출제되면 정답은 걱정돼요. 안쓰럽네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조바심이 났어요 등이에요. 자기의 걱정하는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을 정답으로 고르세요. 시험 정답으로 걱정돼요가 제일 많이 출제돼요. 외울 때는 나 전달 걱정, 나 전달 걱정, 나 전달 걱정. 65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여기, 이쪽 등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2.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3. 전달하기 어려운 사물은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4. 대상자와 보행할 때 반걸음 앞에서 이야기한다. 5.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한다. 정답은 5.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야기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이야기해요. 66번. 장기 요양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텃밭 가꾸기 소일 활동. 2. 악기 연주 자기개발 활동. 3. 음악회 사교 오락 활동. 4. 체조, 운동 활동. 5. 독서교실 소일 활동. 정답은 5. 독서교실 소일 활동이 틀린 답이에요. 독서교실은 자기개발 활동에 해당돼요. 자기개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교실 서예교실 그림 그리기,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교실 창작 활동이 해당되고요. 외울 때는 책 그림 예시 연주 백일 교실 개발, 사교 오락 활동에는 연극 영화, 음악회 전시회가 있고요. 외울 때는 연극영화 사회.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가 있어요. 외울 때는 텃밭 식물 TV 신문 종이 퍼즐 소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책 그림 예시 연주 백일 교실 개발, 연극 영화 사회, 텃밭 식물 TV 신문 종이 퍼즐 소일, 책 그림 예시 연주 백일 교실 개발, 연극 영화 사회, 텃밭 식물 TV 신문 종이 퍼즐 소일, 책 그림 예시 연주 백일 교실 개발, 연극 영화 사회, 텃밭 식물 TV 신문 종이 퍼즐 소일. 67번.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몇 번일까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임,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음,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함, 시간, 장소, 사람, 날씨,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킴. 1. 시각장애 대상자. 2. 진압력장애 대상자. 3. 이해력장애 대상자. 4. 언어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 대상자. 정답은 2. 진압력장애 대상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의 이상이 생긴 상태를 진압력장애라고 해요. 시간, 장소, 환경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진압력장애니까 진압력장애 대상자에게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야 하고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합니다.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하고요. 키워드는 시간, 장소, 이름, 이름표예요.
시간 장소 이름 이름표는 진압력. 그래서 외울 때는 시장 이름 진암, 시장 이름 진암, 시장 이름 진암. 68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질 높은 서비스 제공. 2.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 활용. 3.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 4. 요양보호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 5.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 제공. 정답은 2.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 활용이 틀린 답이에요. 사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금지예요. 69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물을 마실 때 흘릴 경우에는 빨대와 플라스틱 덮개가 부착된 컵을 사용하게 하기. 2. 동일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게 하기. 3. 식사 시 턱받이보다 앞치마 착용하게 하기. 4. 가벼운 숟가락 사용하게 하기. 5. 생선 가시 미리 발라놓기. 정답은 4. 가벼운 숟가락 사용하게 하기가 틀린 답이에요.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사용하도록 해요. 치매 대상자 식사 돕기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턱받이보다는 앞치마를 입히는데요. 옷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손잡이가 크고 고무를 붙인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주는 것은 숟가락을 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몸무게가 감소하는데 그 이유를 발견 못할 때는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하거나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식을 제공하도록 해요. 70번. 대상자가 변비일 때 그 원인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1. 운동량이 부족할 때. 2.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했을 때. 3. 칼슘이 포함된 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을 때. 4. 알루미늄이 포함된 제산제를 처방받았을 때. 5. 섬유질이 적은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했을 때. 정답은 2.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했을 때가 틀린 답이에요. 변비는 수분이 부족할 때 쉽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수분이 많은 과일을 잘 섭취하는 것은 균형 잡힌 올바른 식사 방법이면서 동시에 변비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변비를 유발시키는 약물을 살펴볼까요? 알루미늄, 칼슘이 포함된 제산제,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 변비가 유발될 수 있어요. 외울 때는 알루미늄의 뇽, 칼슘의 슘. 그래서 뇽슘 변비, 뇽슘 변비, 뇽슘 변비. 71번. 의치 사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의치는 치과 의사가 교정하고 관리한다. 2.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치약으로 닦는다. 3. 의치는 대상자가 잘 협조할 수 있는 시간에 매일 닦는다. 4. 잇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의치는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빼둔다. 5. 변형되지 않도록 의치 보관 용기에 물을 넣어 담가둔다. 정답은 2.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치약으로 닦는다가 틀린 답이에요.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세제로 닦아도 돼요. 그릇도 주방세제로 닦고 잘 헹궈서 사용하잖아요. 요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세제는 과일 야채도 씻을 수 있고요. 차츰 닳아 없어지게 만드는 마모 성분도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치를 주방세제로 닦는 것은 괜찮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식사도구 사용이 어렵다면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2.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면 방금 드셨다고 이야기한다. 3. 위험한 물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식과 교환한다. 4.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릇을 그대로 둔다. 5.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대체 식품을 제공한다. 정답은 2.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면 방금 드셨다고 이야기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친절히 말하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73번. 석양증후군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음악을 꺼둔다. 2.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한다. 3. 가급적 애완동물과 보내는 시간을 제한한다. 4. 해질녘에는 조용히 치매 대상자 혼자 있게 한다. 5. 차가운 음료수를 제공한다. 정답은 2.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제공한다입니다. 음악 듣기는 잠드는데 도움이 되고요. 애완동물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따뜻한 음료수를 마시는 것도 좋고, 등을 마사지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석양증후군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시에서 9시쯤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 의심, 우울, 충동적 행동, 바닥을 뒹군다거나 방을 서성거리는 등의 문제 행동이 석양증후군의 특징이에요. 74번. 치매 대상자가 파괴적 행동을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 왜 그러는지 질문하지 않는다. 2.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 3.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4.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을 하지 않는다. 5. 치매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하며 온화하게 이야기한다. 정답은 2.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시킨다가 틀린 답이에요. 흥분된 상태를 진정시키려면 조용한 곳에서 쉬게 놔두는 것이 좋겠고요. 뭔가 자꾸 질문하고 어떤 일을 시키는 것도 흥분된 상태를 자극할 뿐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75번. 치매 중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특징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1. 무언증으로 말이 없어진다. 2. 대화의 주제가 자주 바뀐다. 3. 사용하는 어휘의 수가 줄어든다. 4. 앵무새처럼 상대방의 말을 따라한다. 5.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동이 증가한다. 정답은 5. 일관성이 없어지고 혼동이 증가한다입니다. 보기 1번의 무언증과 보기 4번의 앵무새는 말기 증세에 해당되고요. 대화 주제가 자주 바뀌고 어휘의 수가 주는 것은 초기 증세에 해당돼요. 시험에 치매 초기와 건망증이 비슷하다고 출제되지는 않지만 치매 초기 증상을 건망증 증세와 비슷하다고 기억하면 쉬워요. 중기 증상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건망증과 비슷해요. 물건을 훔쳐갔다고 의심하는 것 정도가 치매 초기 특징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초기에는 혼자서 지낼 수 있지만 중기에는 도움 없이 지낼 수 없어요. 외울 때는 훔쳐갔다고 의심. 중기에는 가까운 가족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데요. 이런 상태는 건망증과 비슷하지 않지요. 중기는 요즘 있었던 일을 많이 잊고 예전에 있었던 일은 부분적으로 잊는 게 특징이에요. 시간, 장소, 진압 역장에 도움 없이 지낼 수 없다 정도가 중요해요. 중기는 집 주변에서도 길을 잃거나 요일이나 몇 월인지에 대한 시간 개념이 저하되고 물건을 쌌다 풀었다 하고 배회하고 위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증세가 특징이에요. 중기 길과 위생 잃고 배회. 말기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판단을 하거나 지시를 따르지 못하고요. 소리 지르기 심하게 화내기, 대변 만지기 보행장애, 대소변 실금 욕창 와상 상태 등으로 독립적인 생활 불가능이 특징이에요. 초기, 혼자 지낼 수 있지만 훔쳐갔다고 함. 중기, 길과 위생 잃고 배회, 요즘 일 많이 잊고 예전 일 부분이즘, 진압력 장애, 말기, 불가능. 76번. 다음의 내용으로 훈련하기 적합한 대상자는 몇 번일까요? 카페에 가서 딸기 주스 2잔, 아메리카노 1잔, 코코아 2잔, 조각 케이크 3개를 시켰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메뉴. 딸기 주스 4,500원, 아메리카노 2,000원, 코코아 2,500원, 조각 케이크 6,000원, 카페라떼 2,800원. 1.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 2. 경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 3.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 4. 석양증 후군 대상자. 5. 선망 대상자. 정답은 1.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입니다. 인지자극 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뇌 건강 일기 쓰기, 빈칸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특정 글자 고르기가 있고요. 경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는 여러 가지 단어 말하기, 그림과 숫자 짝지어 기억하기, 물건 보며 과거 회상하기가 있어요.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는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숫자 찾아 체크하기가 있습니다.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는 흩어진 낱글자로 단어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숫자 찾아 체크하기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중증 인지기능이 어떻게 악보를 보고 악기를 연주할까요?인데요. 여기서의 악기 연주는 탬버린 종류의 악기겠죠. 누르면 되는 건반 악기도 포함되고요. 77번. 하임리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1. 자동 심장 충격기에 패드를 붙이고 제세동을 시행. 2. 1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가슴이 약 5cm 정도 눌릴 수 있게 압박. 3. 대상자를 눕히고 30회의 가슴 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번갈아 실시. 4. 대상자 앞에서 복부의 아랫부분을 힘차게 밀어내림. 5. 대상자 뒤에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림. 정답은 5. 대상자 뒤에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림입니다. 이물질로 기도가 막혔을 때 배에서 가슴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려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 것을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요. 시험에는 이렇게 그림으로 출제되거나 문장으로 출제되는데요. 항상 출제되는 게 하임리히법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하임리히법을 요약해 볼까요? 의식이 있을 때는 먼저 대상자 스스로 기침을 하게 해서 이물질을 뱉어내게 하는데요. 대상자 뒤에서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올려 이물질을 뱉어내게 해요. 그런데 이물질이 빠지지 않으면 반복 시행해서 이물질을 빼내도록 해요. 의식이 없을 때는 119에 연락한 다음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입안의 이물질을 확인하고 빼내도록 해요. 78번. 가슴 압박 시 늑골골절 예방을 위한 압박 위치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 가번. 2. 나번. 3. 다번. 4. 라번. 5. 마번. 정답은 4. 라번입니다. 사진에서 보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갈비뼈, 늑골이에요. 빨간 테두리 부분이 복장뼈, 흉골이고요. 복장뼈는 이렇게 짧은 넥타이처럼 생겼는데요.
복장뼈 중간 정도 위치를 손꿈치로 압박하는 건데요. 5cm 깊이로 압박해요. 그래야 심장을 외부에서 펌프질 시킬 수 있어요. 붉은색 테두리 부분 전체가 연골이에요. 겨자색으로 칠한 부분이 다 연골이에요. 복장뼈와 갈비뼈는 탄력 있는 연골로 연결되어 있어서 5cm 깊이로 압박해도 돼요. 79번. 제세동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 제세동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있는 심정지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2.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3.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인다. 4. 분석 중이니 물러나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5. 제세동기로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한다. 정답은 1. 제세동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있는 심정지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가 틀린 답이에요. 제세동기는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도 없는 심정지대상자에게만 사용하도록 해요. 80번. 약을 올바르게 복용한 대상자는 몇 번일까요? 1. 고지혈증 약을 자몽과 복용. 2. 고혈압약을 자몽 주스와 복용. 3. 약 복용을 잊어 2배 용량으로 복용. 4. 장용 코팅제 약을 분할하여 복용. 5.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복용. 정답은 5.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복용입니다.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복용하면 흡수율이 증가돼서 추천해요. 고지혈증약과 고혈압약은 자몽이나 자몽 주스하고 먹으면 부작용이 증가해서 금지해요. 오렌지 주스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요. 철분제는 빈혈일 때 복용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오렌지나 귤하고 먹어도 좋고요. 오렌지는 1개 반 정도, 귤은 2개 정도 먹으면 되겠습니다. 외울 때는 빈혈의 빈, 철분제의 철, 비타민C의 C. 그래서 빈철씨라고 외우시면 시험장에서 잘 기억나실 거예요. 빈철씨, 빈철씨, 빈철씨. 수고하셨습니다. 단번에 고득점 만점으로 합격하려면 족집게 모의고사 5를 클릭하세요. 필기문제 해설을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볼까요?